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짜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현목 누나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경민이도 왔네. 태호도 왔고, 소라쌤 안녕하세요. 일단은 네 분 들어오셨네. 자, 시끌시끌한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도, 한 걸음씩 가야죠. 자,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예.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들어오는 거는 각자 알아서 들어오실 거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상특강을 했습니다. 임상특강을 했는데요. 그 정리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정리해드리고, 임상특강에 좀 너무 분량도 많고, 해서 조금 속도가 너무 빨랐던 느낌도 있고, 제 나름대로는 좀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게 너무 정보가 많다 보면은 흡수가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름대로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임상특강을 준비할 때에는 조금 더 그걸 생각해가지고 좋은 적절한 시간과 이런 거를 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설사 내용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어이구, 민경뉴스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시네요. 자, 그러면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거죠. 환기계지 오물탕. 이거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처방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처방을 가지고, 처방을 외우자, 처방을 암기하자,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저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세상에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진짜 똑같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얼굴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목소리는 온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아요. 과거에 환기계지 오물탕이나 계지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쓰였지만 우리는 이게 한 커다란 이정표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면 다 돼. 그거는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굉장히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울 때 여기에 대해서 병리를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잊어버려야 돼요. 환기계지 오물탕을 약이 들어가는 어떤 구성이나 이런 걸 외울 수는 있어요. 병기라든지 이런 걸 외울 수 있는데 무조건 저렇게만 한다. 그런 걸 잊어야 됩니다. 왜 이 과거에 이런 유명한 처방들이 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지 처방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긴 호흡을 가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효과가 나오는 거지, 개개별로 끊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응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작방에 자신 없는 분들은 무조건 가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감을 한다. 가감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환기게이지 오물탕을 써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특징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가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고, 이 여러 가지 처방들이 좀 쌓이다 보면은 이제 쭉 가보시면 알지만 비슷한 것들이 계속 중첩됩니다. 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이제 내게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인삼을 가지고 해볼까? 만화를 가지고 해볼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면 건조한 사람은 건조한 사람, 습한 사람은 습한 사람, 딱 그 한 상황만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짬뽕이 되어 있는데 점점 이제 고수가 되면서 어떻게 비율을 조절하는가, 이 한 끗 차이가 이 처방의 그 효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제 약을 먹어보면 압니다. 똑같은데 조그만 어떤 차이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말이 길었으니까요.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환기게이지 오물탕. 환기게이지 오물탕은 병기 먼저 보면 기운과 양이 부족합니다. 기운과 양이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은 표에 이 기운이 잘 못 따다주고, 그리고 표에 찬 기운을 느껴가지고 자꾸 오한이 온다든지 외부의 어떤 찬 기운에 의해서 침섭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운도 없고, 그래서 미풍 침습, 많이 침습한 것도 아니고 미풍. 그래서 사실은 이 처방은 한사에 의한 처방이 아니에요. 이 처방은 내 자체가 기운이 없어지고 과로하고 뭐 칠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소모가 되어서 끝까지 양기를 끝까지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풍안이 들어온 거지, 이게 실제 풍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거를 외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풍안을 없애는 게 계지 말고는 없습니다. 소역, 마황 그런 걸 쓰는 게 아닙니다. 왜? 실제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혈행 불창, 피가 잘 못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불인, 비증 이런 게 나타납니다. 환자를 봤을 때 환자의 상황이 굉장히 소모되고 기혈이 소모되고 과로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환자를 보셔야 이 처방이 환자한테 살아서 움직입니다. 어르신들 보면 다양하게 비증, 마목, 비증을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지금 환경 자체가 상당히, 과정 자체가 상당히 기혈을 소모를 많이 했다. 그래서 약해졌다. 그걸로 인해서 비증이 됐다. 이럴 때 딱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맥 이런 걸 보면 설도 담홍하고 태도 백활하고 맥도 미삽긴 이런 식으로 삽긴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가 더 크지. 그런 뜻입니다. 바로 설사인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뭐 환기게이지 오물탕만 그거 하면 리뷰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설사에 대해서 제가 쭉 했는데, 결론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병리를 잘 잡아도 약을 어떻게 쓸 건가, 그게 이제 핵심이죠.
한의계에 지금 잔존하고 있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한의계 현재 수많은 이론과 의가들의 추앙받는 의가의 이론과 여러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대개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을 때, 공부를 하거나 많이 봤을 때 정말 진단이 좋아요. 사상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사상을 하시는데 소민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그 다음에 표병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그런데 약이 결국에 들어가는 약에서 그 핀트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곽향전기산을 써야 된다면 이 사람은 곽향이 필요하지만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병인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병인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저도 이제 병인론 책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쉽게 동의보감을 전달하도록 한 아주 좋은 책이라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은 식적이다 이렇게 하면 이꼴 평이산입니다. 평이산, 간, 녹용 이렇게 나오고, 물론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식적이면 평이산이다. 이렇게 어떤 도식화하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식적이라고 진단을 잘했지만 마지막에 문전 처리가 조금 이런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작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디테일을 참 살리는 게 중요한데요. 허지우쌤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결론은 이제 결론인데, 진단을 잘 하고는 이 정말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처방을 만드는데 약재들을 다양하게 좀 알아야 그거를 좀 더 이제 정밀롭게 할 수 있겠죠. 자, 외감이 있을 때는 설사할 때 곽향이라든지 창출, 계지, 소엽을 직접적으로 외감에 설사에 쓰지는 않습니다만 외감에 의해서 된 경우라면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비위를 봐야 되겠죠. 비위의 습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습기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비위가 움직이지 못하는 소화에 대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출, 사인, 초두구, 육두구, 산사육, 매가, 신곡, 초과, 백출, 귤피, 생강, 후박, 삼능 뭐 이런 식의 소화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심화가 답답하다. 기운이 잘 안 가는 거죠. 그 부위에 기운이 잘 안 가서 막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게 좀 심해지면 수별이 좀 생기죠. 뭐 실제 답답한 경우도 있고, 뭐라고 하죠? 위산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은 바나 같은 통기, 행기제가 필요하고요. 귤피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황련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사를 하지만 시원하게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장에 어떤 기체가 좀 있는 거예요. 기체가 있으니까 대장이 제대로 변을 전부 다 쑥 못 밀어내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대장의 기체를 푸는 약인 목향빌랑 같은 약이 필요합니다. 길경도 통기를 하는데 중요한 그런 약이고요. 그 다음에 설사를 하는데 복통이 심하다. 일반적으로는 양강과 작약 같은 걸 쓸 수 있지만 복통이 있으면 오수유도 좀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설사를 많이 하거나 그 사람의 원래 기운 자체가 약하고 지쳐 있을 때, 기운이 없다, 움직임이 느려진다, 이럴 때에는 환기인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기운이 없는 사람을 관형차색을 잘하면 흐리멍텅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이렇게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 기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습기입니다. 습기. 이때 잘못해서 환기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환자가 기운이 없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 우리가 보기에 지쳐있나, 어이구 이거 사람이 눈빛도 탁하고 멍충하고 목소리도 울리는 것 같고 이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거를 요거는 판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액이 이제 설사가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흡수돼야 될 진액인데 그게 다 빠져나가죠. 빠져나갈 때에는 당귀, 작약 또는 육종용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육종용은 또 많이 쓰면 설사를 더 유발하니까 당귀, 작약 이런 게 필요하죠. 여기에 조금 더 한다면 산약 같은 거. 산약을 제가 여기 안 적었네. 아이고 이런 실수를 했네요. 산약이 참 중요한 약이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 장이 차가워집니다. 그때는 따뜻하게 하는 약이 필요해요. 건강육계 부자 같은 거. 양강도 따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해향도 따뜻하게 하는데 소해향은 따뜻하게 하면서도 이 향기를 가지고 흩어주는 약이에요. 기운을 좀 흩어줘요. 그래서 이제 복통, 상복부 복통이라든지 하복부 복통이라든지 이런 복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를 하지만 만져보면 딱딱하게 적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됐거나 이럴 때는 지실, 삼능, 봉출, 천호 이런 것들이 설사가 있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단순히 물설사를 설사만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다음 여기에 출혈이 빠졌네요. 출혈이 있을 때에는 지유라든지 이런 지혈제 약들이 필요합니다. 농혈이 있을 때도 필요하고요. 농혈은 수별이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출혈이 되고 출혈로 인해 염증이 나는 거니까 꼭 농을 보는 그런 약들이 따로 있어야 될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설사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리,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병을 치료할 때 병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병리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처음에 참 병리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참 의문이 많았는데 전체적인 이 사람이 얘기하는 뭐 관형찰색이든 망문문절이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중하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흐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부에 문제가 있는지 하부에 있는지 이거는 상하죠. 그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잘 풀어지지 못하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너무 풀어져서 안으로 못 모아지는지 내외의 문제인지 이게 이제 긴장과 풀어짐, 막힘 그러면서 기운이 또 들뜬다든지 한열이 있다든지 조습이 있다든지 이런 등등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파악은 어떻게 하느냐? 환자의 언어의 도움도 받지만 환자의 온몸에서 뿜어내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환자가 아프다를 이제 듣는 문진은 이 네 가지 중에 기본 요소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가지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책이라든지 처방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시간 이제 지나가 보겠습니다. 방기환기탕. 이 처방은 유명한 처방입니다. 유명한 처방이고 쓰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방 구성부터 보면 환기가 군제고 방기,
백출, 창출, 출, 대조, 생강, 감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약이 환기, 방기, 백출입니다. 출입니다. 이 세 가지 약이 대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이고, 이 약재만으로 보면 환기는 일단은 보기하는 약이고, 표를 닫아주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환기는 일단 기운을 보는 약인데, 다른 두 가지 약은 방기라든지 출은 전부 다 습기를 보는 약입니다. 습기를 보는 약.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아,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는 기운이 없다. 좀 지친다. 풀어진다. 그 상황에 습기가 계속 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지치고 풀어지고 그 상황에 습기가 자꾸 생기는. 아, 그러면 확실히 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날 수 있겠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거두절미하고 들어가 보면 풍습이라고 했습니다. 풍습. 풍습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관절 이럴 때 풍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풍이라는 말은 자극이 자꾸 오는 거죠. 건드리고 자꾸 자극이 오는 거고. 습이라는 건 어디 정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 이런 데가 습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욱신욱신하고 이런 것들이 풍습입니다. 풍습. 풍습인데 맥이 부합니다. 아, 이게 확실히 풍의 어떤 작용이 있는데 사람이 나타나는 게 신중, 몸이 무겁다, 한출, 오풍자. 자, 몸이 무겁다라는 것은 기운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지만 습기가 전체적으로 습기에 의해서 처지는 거예요. 이게 기어도 또 같이 관여를 하는 게 기운은 돌리는 게 우리의 기운의 역할인데 돌리는 기운이 약하니까 습기가 정체되고 정체되면서 갈아지는 겁니다. 그게 신중이죠.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자꾸 몸이 무겁다 할 때 인삼환기로 너무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습기를 먼저 봐야 좀 뽀송뽀송하고 가볍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들어주고 뭐 돌려주고 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위장이라든지 몸에 습기가 있는 사람을 조금 이 사람을 좀 기운을 띄워준다고 해서 향기가 있고 흔드는 약을 쓰면 대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피부가 뒤집어집니다. 여드름이 나고 특히 얼굴 쪽에 소화가 조금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한테 향기가 있는 사삼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쓰면 피부가 뒤집어집니다. 여드름 종기 나고 이렇습니다. 많이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중을 단순히 기운이 없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출. 확실히 표에서 지금 습기가 나가고 있죠. 수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거는 좀 이 피부가 벌어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죠. 그래서 한출, 오풍. 이 오풍이라는 게 이게 약간 내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러면 닫아주면서 안에 있는 습기를 쫙 내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방기, 환기, 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병기를 보면 표호, 불고 이 사람은 기운 자체가 일단 약하다. 습기가 있다고 다 땀나는 건 아니거든요. 기운이 약하다. 그 다음에 외감 풍사, 풍사를 받았어. 근데 우리가 늘 이런 책을 볼 때 눈에 풍사가 안 보입니다. 뭐가 풍사지? 환자가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풍이 있고 으슬으슬 있고 이런 거를 풍사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관절에 뭔가 욱신욱신하고 하는 게 풍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겉으로 풍사를 받았다는 뜻이고 수습. 그런데 이제 수습이 기표경락. 수습이 이 찌꺼기들이 이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데 득지득지 덜러붙어 가지고 무겁게 되는 겁니다. 그 주증이 한출 오풍이고 소변 분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습기가 정체되니까
제대로 이게 또 습기가 쫄쫄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니까 소변 분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 부충으로 신중. 설맥은 습기가 있고 기운이 풀어지니까 혀가 좀 부어 있기도 할 거고요. 좀 이제 습기에 의해서 피가 잘 못 도니까 담홍에 담 색깔이 있고 습기에 의해서 백태가 끼면서 풍사가 있으니까 맥이 부하다 되어 있는데 많이 부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쯔무라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절대 이 뚱뚱한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희고 좀 부어 있는 듯한 사람한테 많습니다. 그러면서 희고 부어 있으면서 땀을 흘리고 피곤하다고 한다. 아이고, 딱이네. 자, 희고 부어 있다. 습기. 희다. 거기에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서 피곤하다. 지친다. 아, 이거 딱 좋죠. 환기와 백출, 방기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무릎 통증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습기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밑으로 갈아져 가지고 관절에 정체가 된 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릎에 가장 많이 갑니다. 무릎에. 그래서 무릎 통증에 저도 이거 이제 자료 찾다가 알았는데 일본에서는 이 방귀 환기탕을 무릎 통증에 굉장히 많이 응용하고 있답니다. 일정 부분은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습기를 좀 빼주고 하면 무릎이 좀 가해지는 압력이 조금 줄어들고 기운을 조금 위로 들어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좀 표가 허하고 붓고 피곤한 그런 경우가 가장 적합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정열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 부어 있다. 부어 있는데 만져보면 땡땡하거나 그런 건 뭐 그 정도도 아니고 좀 퍼석하게 부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좀 기운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제가 한의원에 보니까 할머니들 중에 많이 계세요.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피곤해서 자꾸 누워있고 그러면서 땀 많이 흘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와 좀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 게 월비탕 석고마왕입니다. 석고마왕. 석고가 있다라는 것은 양명에 열이 있으니까 양명경의 어떤 열로 인해서 갈증이라든지 한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황이 있는 걸 보면 마황은 표에 한사가 있으니까 오풍오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비탕은 마황 석고가 들어가는 약은 한출, 오풍, 맥부 한 개에 이 방귀 환기탕하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약입니다. 마황이 들어간 걸 보면 표에 긴장이 있습니다. 이 방귀 환기탕은 지쳐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황이 들어가는 표에 풍안이 들어온 거면 이 오풍, 오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다음 방귀, 환기라든지 환기와 방귀, 백출을 쓸 그런 경우라고 하면 기운이 없고 무겁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활 승습탕. 이 보통 관절에 보면 강활, 독활, 그 다음에 방풍, 천궁, 만영자 이런 것들을 쓰는 그런 유의 처방들. 거기도 무겁고 찌뿌둥하고 관절들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강활 승습탕 같이 이런 약들 강활, 독활, 방풍을 쓰는 경우는 실제 관절들에 풍습이 들어와가지고 관절이 좀 욱신욱신하고 뻐근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귀 환기탕은 습기에 의한 병이에요. 뻐근한 이런 관절통이 우선이 아니고 지치고 땀이 나고 이런 것들이 우선입니다. 붓고 강활 승습탕은 관절의 통증이 우선이고요. 구별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이 나고 오풍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거두어 드릴 것인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이 풍안이라는 한사를 날려보낼 것인지, 관형 찰색을 통해서 상당히 잘 구별해야 되고요. 관절의 이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습기를 제거할 것인지, 강할, 독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풀어줄 것인지, 소위 말하면 이 풍습약으로 풀어줄 것인지,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별을 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양반 과목에 대해서 참 약간 등한시한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때는 재수하고 이래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놀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한의대에 들어왔는데 왜 의대 과목을 공부하느냐에 대한 좁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방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겨우 졸업만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살아왔는데, 지금 좀 약간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에서야 좀 하는 게, 병원 생활할 때, 이럴 때 이제 수련회 할 때 그때 좀 하는 게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디에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면 심장하고 신장, 콩팥하고 심장에 이런 이제 습기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기 환기탕이 의외로 신부전, 만성 신부전, 그 다음에 콩팥 신기능 장애, 이런 경우에 다양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합,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신비대, 신부전, 심장의 하트, 신부전, 또는 신증후군, 그 다음에 만성 신부전, 이런 경우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기환기탕을 신부전 환자의 어떤 케이스, 이런 것들도 연구에 대한 그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현재 나오고 있고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 신장에 관련해서 이 물을 얼마나 잘 빼느냐, 그 다음에 이 신장이 기운이 얼마나 그쪽으로 지쳐 있느냐, 요거를 환기와 방기, 백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늘 신장, 콩팥 하면 육미 이런 것처럼 정혈만 생각하지만 이 수분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이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심신에 관련해서 이 수분 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면 이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BNP, NYHA 심기능 분류에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율, 그렇죠. 이런 신장 기능에 크레아틴, 요소, 질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통풍 관련해서도 상당히 어떤 유효한 결과가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기환기탕이라고, 제가 이거를 아마 구글에 검색을 했을 거예요. 그냥 방기환기탕이라고 검색을 딱 하면 유발된 관절염, 그 다음에 관절염, 감히 방기환기탕, 감히 방기환기탕이 관절염을 네, 이런 식으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방기환기탕이 왜 관절에 작용하느냐, 두충, 모가, 속단 이런 게 없어도 왜 작용하느냐, 기운이 지치면 자연히 습기가 거기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방기환기탕이 모든 것을, 관절염을 다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통증을 줄이는데 나름대로 유효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방귀환기탕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귀환기탕은 여기 이 케이스는 만성 신부전 신장염이네요. 어우, 정확히 우리 한의사들이 참 잘 볼 수 없는 케이스인데 이런 거를 좀 잘 봐야 의외로 한의원에도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예 약 먹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분들의 삶을 보면 실은 양약도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하는 거는 투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어떤 해결책이 간절합니다. 굉장히 간절합니다. 몸은 불편하고 이 투석을 하는 환자분들 보면 한번 투석하면 죽습니다. 그날은 지쳐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날 조금 살다가 그 다음날 또 가고 일주일에 3번씩 죽습니다. 그분의 삶은 못 죽어서 살거든요. 뭔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남자 40세 부모시겠죠, 아마. 부모라고 하는 것보다는 환자는 신장이 좋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아이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 침중, 습기가 되고 경부 부종, 아이고, 습기가 다리에 붙습니다. 족근통, 이런 경우는 아마 기운이 지치면서 습기가 밑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잠시만요. 한출 오풍. 지금 땀이 나면서도 땀이 난다는 거는 뭐 기운이 풀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풍이 있다는 건 바깥에 풍안이 좀 들어왔다 그런 뜻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습기가 이제 전체적인 습기니까 표가 풀어지면서 습기가 지금 이게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풍이 있는 거 보면 확실히 표가 풀어졌다. 아하, 풀어진 표를 좀 닫으면서 습기를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설질, 단백, 치연이 확실히 습기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단백뇨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몸에서 이제 중요한 정혈이 새어나가는 거죠. 이 단백뇨는 빠져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뭔가 자꾸 빠져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지침중, 다리가 무겁고, 그 다음에 하지침중은 이제 이 사람이 병리를 적어놨네요. 하지침중, 한습하주로 인한 것이고, 부종은 수습 정체로 인하고, 한출오풍은 위기허 풍상기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기, 환기탕을 썼다. 되어 있죠? 이 경우는 방기도 많이 썼지만 환기도 상당히 많이 썼네요. 2개월간 지속해서 상기 처방을 10개월간 먹었다. 멋있다. 그 다음에 단백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계속 2개월, 즉 1년간 먹었답니다. 불어 죽겠습니다. 이런 환경이. 나도 1년 먹일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우리 한의원에 환기 좋은데. 네. 자, 그래서 2개월 동안 먹고 재반 증상이 모두 나았다. 멋진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비만.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방기환기탕으로 생가계로 비만의 효과가 좋았다라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예,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마황 쓰면 부작용이 좀 납니다. 자, 볼까요? 여자 46세로서 몸이 뚱뚱해진지, 이런 표현을 쓰면, 몸이 비대해진지, 뭐라 해야 되지? 몸이 참 표현이 그렇네요. 2년 가까이 되었다. 자, 작년 10월 이후에 2개월 만에 땀이 많이 나오는데 움직이면 더욱 심하고 숨이 찬다. 여러분, 환자분들 중에 숨 찬다. 이거 기운이 못 내려가는 겁니다. 막혀 있는 거예요. 숨 찬다고 오미자 이런 거 쓰면 큰일 납니다. 대체적으로는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막히는 겁니다. 체중이 8kg나 늘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좁은 이제 경험으로 다이어트 중초가 막히면서 똥이 안 나가면 됩니다. 시작됩니다. 뭐 처방에 여러 개가 쓸 수 있는데 중초가 막히면서 과식은 하는데 똥은 조금 못 나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초통하고 똥 막힌 거 풀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단순히 마음으로 한다. 썩 좋은 생각 아닙니다. 손발이 무겁고 신중, 머리가 어지러우며, 이 어지럽다는 건 빙글빙글 돈다고 아니고 띵하니 어질하니 이런 겁니다. 기운이 머리 위로 잘 못 올라가는 거죠. 몽롱하면서 식욕도 없다. 식욕도 없고 졸리며 대변은 무르지만 시원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체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쉽게 걸린다. 풍한 표가 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설태 반담 치은 태백리 맥활. 그러니까 이제 감기에 잘 걸리니까 표도 조금 닫아줘야 되는데 중초의 습기를 어떻게든 잘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는 비위 기가 허해져서 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담습이 정체되고 기혈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처방은 방기, 환기, 많이 쓰죠. 방기, 환기, 백출, 창출, 복령, 택사, 산사, 인진, 감초, 진피. 좋죠. 요렇게 쓰면 됩니다. 요렇게. 사인도 쓸 수 있겠지만, 이 사인 쓰면 또 식욕이 너무 좀 그래야 될까봐. 요렇게 쓴 것 같습니다. 맥이 조금 빠르고 하니까 인진도 조금 써가지고. 인진은 이뇨시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습여를 이뇨시키는 게 있으니까. 자, 그렇게 케이스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기복령탕. 방기복령탕은 여러분들 잘 모르는 처방이죠. 이게 근계열하게 나오는 처방인데요. 이게 방기환기탕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처방은 이 처방도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복령, 방기, 환기, 계지, 감초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입니다. 자, 이게 그 조문을 보면 피부에 수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가 무겁습니다. 사지가 무겁고 수기 제 피부 중, 수기가 피부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지 섭섭도, 섭섭하다가 아니고요. 실룩실룩한다, 움직인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움직인다. 움직이는 건 뭐의 문제죠? 움직이는 거는 기운의 문제입니다. 그죠? 움직이는 거는 기운의 문제다. 자, 그러면 기운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기운이 부드럽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한들바람처럼 살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흔들흔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졸졸 밑바닥이 평평하면은 졸졸졸졸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돌이 있으면은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주변에 물살이 입니다. 물살이 일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입니다. 즉 기운이 가다가 막히는 충격으로 이래가지고 이게 기운이다 보니까 날래고 기운이고 활동하는 놈이다 보니까 충격에 의해서 그래요.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양기의 문제입니다. 양기의 문제. 기운과 기운이 이 힘이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약한 가운데도 기운이란 특성 때문에, 기와 양이란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떨리는 환자들은 보험도 중요하지만 보험을 통해서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기운을 잘 진정을 시켜야 됩니다. 진정을. 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또 디스토니아, 틱 이런 환자들 좀 받지 않습니까? 사경증 뭐 많이 받습니다. 판판이 실패도 하고요.
좌절도 많이 했지만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얻은 이제 노하우가 좀 있어요. 궁금하시면 4달러? 궁금하시면 자, 그래서 다음에 하고요. 그때 방귀 복룡탕 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냐? 이제 방귀 황리탕하고 좀 다른 게 여기서 보면 이제 피부에 수기가 있으니까 수기를 몰아내는 수에 관련된 약재가 복령, 방귀 이런 게 들어가죠. 여기에 백출은 없습니다. 백출은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게지가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이 움직이는 게 뭐에 문제를 했어요? 기운이 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기운에 의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살이 힘이 좋은 놈이라면 바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쓸고 가겠죠. 조금 충돌은 되지만 쓸고 갑니다. 쓸고 못 가니까 그쪽에 부딪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게지가 필요합니다. 피부로 보내기 위한 것도 그렇고요. 그 이 개념을 왜 게지가 필요한가? 이 사람은 오풍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방극에 보면 이거를 상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충이 여러 가지인데 위로 열이 뜨는 경우도 있고요. 땀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지만 이것처럼 충격에 의해서 떨리고 흔들리는 거 이런 것도 상충입니다. 양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운의 문제, 양기의 문제. 그거를 잘 이제 우리가 병리를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종이라든지 이 케이스 방귀복령탕을 쓰는 케이스는 습기에 의해 습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부종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상충 떨린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충 위로 기운이 역상한다든지 이런 상충의 개념. 그 다음에 땀이 나고 기운이 없고 요 네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요럴 때 복령과 방귀 같은 수습을 제거하는 약과 함께 환기 같은 기운을 수렴시키고 기운을 닫아주고 보하는 그런 거 약재와 양기를 보충하는 그런 이 약재들이 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종, 상충, 한출, 기혈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게 수전증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자, 방귀복령탕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종, 상출, 한출, 기허 요걸 가지고 이제 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충돌에 의해서 섭섭동 하는 거 이해가 가시는가요?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육 윤동. 자, 떨리는 경우입니다. 53세 여자분이고 2년 전부터 사지의 살이 발작적으로 떨려서 내원하였다. 살이 찌고 얼굴이 희고 안검이 부었다. 전부 다 습기죠. 부었으면 사지의 살이 떨리는 것이 멈췄다, 멎었다, 떨렸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갈 때는 좀 이렇게 활동할 때는 부딪혀서 떨리고 기운이 없을 때는 또 멈추고 이런 거죠. 심하면 근육이 떨리고 살뿐만 아니고 근육이 툭툭툭 떨리고 식사량이 줄고 힘이 없으며 소변이 적고 짧았다. 그러니까 이제 습기가 잘 안 빠지는 거죠. 움직이면 땀이 나고 하지에 가벼운 부종이 있으며 움직이면 땀이 난다는 건 표 자체가 허하다는 거고 하지에 부종이 있다는 말은 기운이 처진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처져 활동이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불면에 꿈을 많이 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 뭔가 기운이 안에 갇혀가지고 이게 뭔가 서로 잘 안 풀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 병리를 보면 비호로 수기가 넘쳐서 숨이 양기를 막은 것이다.
숨이 양기를 막은 것이다. 중간에 숨이 있고 이 양기라는 게 내외로 상하로 잘 활동해야 되는데 밑에는 처져 있고 못 가가지고 막혀서 처져가지고 붓고 위로는 자꾸 이제 내외에서 보면 안에서는 안으로 못 가고 밖으로만 자꾸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떨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방기황기탕, 가미를 썼는데 방기로 수습을 빼고 계지로 이 양기를 확실히 좀 도와주었으며 복령으로 수습을 도왔고 황기로 지쳐있는 기운을 들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출부자를 썼습니다. 백출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소변도 짧고 중초의 습기로 인해서 하초에서 수분이 잘 안 빠지죠. 이럴 때는 중초의 습기를 좀 봐주는 게 좋습니다. 복령이라든지 방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건조한 쌉싸름한 이런 백출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복령탕을 써서 소변이 점점점 많이 나오면서 살이 떨리는 것이 줄었다. 계속해서 먹고 나왔다. 제가 이제 이런 근육 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셀럽이었어요. 서울 와가지고. 침으로는 좋은데 제가 그때 실수를 좀 해가지고 잘 안 나왔어요. 그 치료는 그만뒀는데 그때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중초가 막혀서 이래 된다는 거는 알았는데 이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사의 경우 남자 23세 평소 건강하였는데 지난 가을 과일을 지나치게 먹고 난 뒤에 설사한 뒤 이거 지난 시간에 나올 케이스인데 그죠? 뭔가 먹고 설사를 했는데 설사가 자주 반복된다. 근데 보니까 얼굴과 눈이 붓고 습기죠. 정강이에 수종이 생겼으면 습기가 좀 심하다 그죠? 하루에 3번에서 5번 3에서 5번 설사를 하였는데 복통과 농혈은 없고 물같은 설사를 하였으며 오줌은 짧고 적었다. 중간에 지금 습기가 정체돼 가지고 자꾸 습기가 한습이 자꾸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는 이 환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이 경우에 정강이가 붓는다라는 이 개념. 이게 얼굴도 붓지만 습기가 전체적으로 생기지만 처지는 것도 있다. 요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습기를 보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운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요렇게 생각인 겁니다. 오줌도 짧고 적었다. 병리는 비위가 건강하지 못하여 배설에 일정한 규율이 없어져 수습이 안에서 몰려서 생긴 것이다. 그럴 때에는 저는 사실은 여기에 뭐 위령탕 같은 게 좋습니다. 이제 그 위령탕처럼 오령산 같이 물을 빼는 약과 이제 평이산 같이 습기와 이 중초를 보는 그런 것들을 좀 쓰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는 방기, 환기 이런 걸 썼네요. 조금 이게 좀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좀 쓰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아마 저희가 글에는 없지만 붓는 게 상당히 아래로 처지는 듯한 느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기, 환기, 복령 이렇게 차전자, 진피보다는 백출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설사 잘 안 났습니다, 여러분들. 5째는 중국 이 처방이니까 5일 만에 다 났었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난 가을이면 몇 개월 됐다는 건데 자 이제 환기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걸로 나중에 사상방 나오는 거 외에는 끝인데 잠깐 수전증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병원에 수전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머리를 뜨는 사람도 있고 수전증이 있고 이분들이 이거를 치료해달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런 분들이 그냥 허리 아프든 무릎 아프든 이렇게 오셔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젊은 사람도 있지만 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를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전부 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봤던 경우, 그리고 좀 도움됐던 경우 중에 그거를 제가 가져온 거지, 전체적으로 쭉 나열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군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 경험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떨리는 거는 기운과 양기의 경우라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막혀 있는 건데, 그 막힌 게 어혈이든 담음이든 풍한습이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양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흔들리는 건데, 수전증은 보면 이제 책에서도 그렇고 보면 심장 자체가 약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기허습담, 찌꺼기라든지 기운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이 두 가지가 가장 대부분입니다. 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의외로 이제 이 경우에 침을 놓거나 뭐를 하거나 해서 생각외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좀 꽤 있어요. 침치료. 그 경우가 심한 경우는 침 놓다 보면 자꾸 마음이 놀래거든요. 기허한 경우도 기운이 조금 빠지게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허한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용골무려 긴장을 잘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긴장을 하지만 점점점 내 생기가 약해지고 하면서 긴장은 그대로 남아있고 내 기운은 약해지고, 그럴 때에는 용골모래가 좀 필요합니다. 긴장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써보면 용골모래는 생각외로 억누르는 힘이 강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보면 처음엔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지만 점점점 처집니다. 그래서 용골모래를 쓸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맥이 좀 빠르고 이런 좀 조한 듯한 느낌이 있을 때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용골모래를 먹으면 코가 맹맹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차지다 보니까 습기가 생기나 봐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방기복령탄 같이 습기 자체를 좀 제거하고 기운을 좀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쓰거나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아보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같아서, 혈허하다, 혈호와 풍담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원래 노인분들이 기혈이 다 허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혈허를 얘기합니다. 당귀청궁, 그 다음에 혈허를 보는 게 그게 다야. 거기에다 이제 풍담을 보는, 그 다음에 이 우술두충이 원래 이 사람 자체가 근골 자체가 약하다 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강알, 인삼, 방풍, 조구 등 남성, 오약, 천호, 세신,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겠죠. 풍습, 풍담, 풍습이 위주인 거예요. 혈허하면서 풍담, 풍습이. 이럴 때는 뭔가 좀 몰아내는 그런 어떤 느낌의 경우에 마치 바깥에서 꽉 쥐고 있으니 떨리는, 힘 강한 사람이 내 거를 꽉 조이니까 떨리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허방도 있습니다. 인삼, 백출, 황기 같은 걸 좀 석돈이나 쓰네요. 복령, 감초, 부자, 계지, 진교, 조구등 같은 좀 떨리는 것도 좀 봐주고, 진피, 반하, 남성. 이거는 뭐 처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습기 같은 걸 뭐 석돈을 쓸지 그거는 조절하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고, 실제로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보심환이 있죠. 산조인, 백자인, 원지, 당귀, 건지왕, 감초, 백복신, 석창포, 주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장을 진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청궁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심의 기운을 살려주고요. 인삼으로 보기하고, 사향, 사향 쓰면 좋겠는데 먹겠나? 호박은 뭐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에요. 주사도 좀 비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심 기운을 보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귀비탕. 실제로는 이런 걸 많이 쓰죠. 이 심장이 허해가지고 잘 놀래고 긴장 잘하고 자꾸 불안해하고 하는 경우에 촉촉하게 당귀, 용안육, 산조인, 백복신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기운과 조금 울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처방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중 환기라고 하면 뭐 제일 유명한 처방은 보중인기탕입니다. 뭐니 해도 이 보중인기탕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재마 선생이 소민의 그 처방의 하나로서 또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처방 구성도 비슷합니다만 상당히 이 보중인기탕을 이재마 선생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냥 초증에 쓰고 노건, 허약, 신열에 쓰고 신번, 자한, 권태 이런 데도 쓴다. 산증은 잘 모르겠네요. 인삼환기 과감하게 석돈. 아하,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다. 확실하게 보여가지고 뭔가를 좀 살려주자. 요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쳐 있으니까 백출 같은 걸로 습기를 확실히 제거해주면 기운이 확실히 잘 살아날 것이다. 백출, 당기 감초로 이 진액도 좀 보충하고 귤피로 정리도 하는데 여기에 재밌는 게 소엽 곽향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망냥증이지만 분명히 표에 풍안이 있습니다. 풍안이 반드시 있으면 태양증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에 소민 같은 경우에는 중초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초도 좀 봐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환기를 석돈 쓰다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까딱 잘못하면 표가 울체되면서 안에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조금 뚫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인삼환기의 양 줄여야죠. 하지만 또 여기에서 이제 이재마 선생은 모든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또 이런 의미를 또 안전장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소엽 곽향을 썼어요. 이게 이제 보중인기탕에서 보면 승마시오를 소엽 곽향으로 이제 대체해서 연결해서 이제 처방을 했는데 승마시오보다 확실히 시오도 이제 통해주지만 시오는 소위 말하면 중초를 통하는 그런 약이고 표까지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환기라는 게 표를 보는 약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소엽이라든지 곽향으로. 근데 이제 저 사실 이 처방 쓰고 저 써봤거든요. 공부할 때. 폐증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쓸 때 확실하게 표가 허하다는 전제하에 환기석돈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중인기탕은 아래와 같은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승량이끼탕, 승량이끼 부자탕 여기 있죠. 여기에도 이제 망량인데 여기 보면 인삼, 계지, 작약, 환기 각 2돈 해가지고 계지탕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삼, 환기를 같이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이상한 약이 하나 들어가요. 망량증에 하수 이 참 어울리지가 않아요. 지금 바깥에 표가 문제가 돼가지고 양기를 어떻게 하겠다. 안에 지금 자꾸 이게 허열이 떠가지고 이 작약을 지금 써야 되겠다. 지금 요 문제에 생뚱맞게 하수? 여러분들 하수는 보신약입니다. 보신약. 이 경우에 하수가 들어가면은 이 약의 어떤 쌈박한 약을 이 쌈박, 인삼, 계지, 작약, 환기 이런 걸로 지금 쌈박하게 하고 싶은데 하수하면 흐리멍텅한 약 하나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동의수세본에 보면 이재마 선생은 하수호 자체를 백하오 이거를 다양한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 중에 인삼에 대응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도 좀 쓰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수는 확실히
약간 수렴시킵니다. 수렴시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자꾸 잇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좀 긴장도 잘하고 하니까 뭐 잇몸 아프니까 약간 수별이 좀 떠서 그렇겠니 해가지고 수별을 조금 봤는데 안 돼. 우리 집사람은 야문 사람이라 가지고 뭐 신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골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뭐 한 두세 첩 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장애 문제인데. 우리 집사람이 중초에 습기가 잘 생기거든요. 습기에 의해서, 중초에 습기에 의해서 상하 분리되면서 이 신이 약해지면서 떴구나. 골됐구나. 그래서 이 충격에 의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약에다가 하소를 하나 넣었어요. 싹 다 나섰습니다. 이처럼 하소라는 거는 조금 이게 강한 약은 아니지만 살짝 장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망량의 의미로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하수어로 쓰는 거는 인삼에 대응을 했다. 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래되었다. 반복적으로 이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망량으로 땀이 나가고 할 때는 나중에는 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쓰지 않았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기에 망량일 때 승량이 하수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환기계지탕, 소민의 환기계지탕, 여기도 하수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약들이 하수가 들어갈 그런 군번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보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전부 다 이런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환기계지 부자탕 이런 것처럼 환기, 계지, 석돈, 작약, 당기, 감초, 한돈, 부자 이렇게 깔끔한 약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흐리멍텅하게 하는 거거든요. 양미를 흐트리는 약이라고. 하지만 이게 들어갔다는 말은 뭔가 반복적이고 좀 만성적인 경우에 쓰는 울광초증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약 먹어보면 압니다. 약 먹어보면.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환기라는 약은 보기약이다. 보기약. 그 다음에 표를 막아주는 약이다. 표를 막아주다 보니까 상승시키기도 한다. 그 다음에 땀도 그치게 하고 더불어서 상처도 잘 낫게 한다. 주의사항은 표가 실한 경우에는 쓰면 배증이 난다. 기울, 뭔가 스트레스 받고 기운이 울체되어 있을 때는 배증이 난다. 그때는 주의해야 되는 약이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마지막으로 하면 환기라는 약은 보기약 중에 하나입니다. 인삼과 더불어서 보기약인데 작용이 지한, 땀을 그치는 작용도 있고 생기, 세살을 돋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는데 이거와 비교해서 인삼이라는 것은 같은 보기약이지만 진액 보충하는 게 상당히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인삼은 내외를 순환하는 이 순환하는 역할을 잘 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은 확실히 중초를 잘 보는 약이고요. 땀을 그치는 거에 보면 수렴하는 걸로 보면 작약도 수렴하는 역할을 하지만 작약은 혈에 허혈이 있어야 됩니다. 허혈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혈도 좀 하는 작용이 있고 그래서 간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혈 이런 데 작용하는 약입니다. 땀도 그치지만 그런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방하는 거는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준비를 해서 오늘 생기통천론 할 부분이거든요. 생기통천론 재밌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뿅.